네, 긴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토요일날 우리 아시안게임 결승에 올랐잖아요. 맞아요. 이스타TV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이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무감에. 책임감. 네. 책임감에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 네. 간의 몰랐는데, 나 어제 중계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이게 씹히기 마련이죠. 씹히기 마련인가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잘 되네. 네. 네. 원래 끝나고 나면 잘 됩니다. 한 6번 절었던 것 그래. 같아요. 네. 일본 대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중요한 일전. 그러니까 한국과의 이 결승전 상대를 네네. 그 결정하는 경기를 미스타가 실제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 있나요?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뭐 한두 경기 봐가지고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트남, 일본 하셨죠. 했죠. 일본 유예했죠. 그럼 두 경기가 누적이 되는 거네. 이게 집단 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2단 지성이 모여서. 2단 지성. 네, 2단 지성 모여서 일본에 대해 얘기하면 어느 채널보다도 조금은 더 정확하지 않을까, 또 많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채널 안 합니다.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좋아요. 네. 저희가 일단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맞습니다. 일단 경기의 간략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16강, 8강 거치면서 연장을 다 하고 승부차기 끝에 올라왔잖아요. 후반전에는 기동력이 확실히 딸린다. 이제 지치는구나. 네, 라는 느낌이었었고, 제가 중계 한 15분, 20분 할 때, 일본이 좀 두 수 앞서 있다. 공을 더 잘 찬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강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중원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네. 중원이 좀 약하군요. 네, 체력도 좀 떨어지고. 패스. 그다음에 트래핑. 네. 이런 기술들이 일본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기본기. 예, 기본기. 사실 연령대별 대표팀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일본 축구를 가로지르는 건 예전부터 유럽을 배워오자. 그래서 패스워크와 그런 어떤 기본기 중심의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살 때 어린 나이 선수가 28, 9살 됐다고 하더라도 트래핑 안 좋았던 선수가 7, 8년 뒤에 대단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드물죠? 사실 21세 정도면 이미 좀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 기본기는. 맞아. 그런 기본기는 좀 갖추고 있는 팀이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급하지 않고 자기들의 축구를 구사하면서 게임을 이끌어갔었고, 그 와중에 좀 아무래도 UAE가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득점을 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 대표팀 뭐가 셉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특유의 축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감독이 일본 감독 아니겠습니까? 일본 대표팀, A 대표팀 감독이에요. A 대표팀 감독도 하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겸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막 상식. 자, 일본이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 A 대표팀을 동시에 맡는 감독을 선임한 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다. 1998년 투르시에 감독이 투르시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투르시에. 우리가 이제 최용수의 힘으로 월드컵에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건데, 투르시에 감독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일본도 뭔가 이제 A 대표팀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좀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올림픽이 끝나면 감독이 바뀔 가능성도, 그러니까 A 대표팀 감독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번 일본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다른 나라 대표팀보다 2살이 어리잖아요. 21세 이하. 그 이유는 도쿄올림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금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성인 대표팀까지 아우르면서 진짜 올림픽에 힘을 쏟는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대표팀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을 좀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하자마자 바로 지금 현재 감독, 이름이 뭐였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에게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점은 일단 역시 일본 대표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유의 어떤 패스워크, 그런 기본기 위주의 어떤 느낌인데 뭐가 조금 약한가요? 이거 우리가 거기를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UAE전을 통해서는 좀 일본이 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 특유의 약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역시 높이나 힘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A 대표팀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비슷한 느낌이고, 아무래도 이제 21세 이하 대표팀이니까 힘에서는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를 갖췄겠지만 힘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략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생각보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킥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세트피스의 킥이. 근데 원래 일본 성인 대표팀 하면 사실 킥 정확한 선수들이 한 서너 명씩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킥을 올려도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코너킥을 올려도 높이나 힘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이 딸리지 않았나 라는 어떤 그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조별리그였기 때문에 사실 좀 지나서 뭐 명확하게 지금 상태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경기 자체는 베트남이 완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도를 했어요? 전후반이 달랐어요. 베트남이 주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항성이 만들어놨잖아. 그리고 전방에 스프레스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얘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아까 얘기한 그 약점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롱볼보다는 어쨌든 빌드업을 해서 나오려고 그래요.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나오려고 그랬는데 전방에서 프레스를 거니까 후방 빌드업을 못하는 거야. 계속 전반 내내 뒤에서 공 돌리다가 롱볼 끊기고 그럼 베트남 공격하다 또 돌무리는 롱볼 또 끊기고 후반 들어서는 베트남이 이제 득점한 이후에 약간 내려앉더라고요. 굳이 오바정.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여기서 돋보였던 선수 하나는 이 요즘에 유행하는 미스터 션샤인. 그 이름이 이진현 씨인가요? 그 이정현 씨인가요? 빡빡이 배우 있어. 일본 배우.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 18번의 일본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너 나랑 너무 축구 많이 봤어. 왜요? 너무 내가 얘기할 거랑 비슷해. 아, 그래요? 걔가 왼쪽 윙이어서 베트남전에서 걔 혼자 보여. 제가 막 18번 마이다 빡빡. 걔 혼자 계속 고군분투해요. 혼자 막 드리블 하려고 그러고 돌파하려고 그러고 근데 전반 내내 베트남전에 안 통하다가 후반에선 그게 통하더라고. 그제서야 약간 공격이 풀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죠. 베트남이 전반전에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다. 전방기적 압박. 제가 지금 여기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일본 공략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네요. 일본이 어떤 식의 전술 전략을 갖고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수비적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색깔이 있으니까 주저앉지는 않을 것이다. 후방 지역부터 분명히 빌드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전방에서. 그러면 일본의 축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고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서 키플레이어가 그래서 저는 황희찬이다. 그렇지. 황희찬이 기동력이 있고 앞에서 프레스를 강하게 해주면 분명히 황희찬의 도움으로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약간 좀 축구 보는 눈이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종현한테 미안합니다. 종현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장지현, 한준희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이 친구가 축구 보는 눈이 좀 더 발전했을 텐데 저 따위와 같이 방송한다고 축구 보는 눈이 발전하지 못하네요. 저는 황희찬 얘기가 맞는 게 어제 물론 황희찬 선수가 잘한 점도 있었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코너 플래그를 잡고 거의 쓰러지면서 마치 그 유비의 아들을 지키는 조자룡이 장판파처럼 그렇게 수많은 베트남 선수들이 달려드는데도 이거 하면서 이런 돌파와 힘이 있는 황희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번 대회 황희찬 선수 욕 많이 먹는 건 사실입니다. 약간 좀 밉상 캐릭터였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압박의 선봉장이 돼준다면 솔직히 한일전은 이게 21세기하고 뭐고 간에 다른 이 양상의 경기가 진행이 돼요. 무조건. 지금 말 잘한 게 뭐냐면 지금 21세 이하다라는 거 지워야 돼요. 이제 일본은 어떤 팀이냐면 결승에 올라온 팀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심은 절대만 되고 결승에 올라온 다른 팀도 아닌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건 경기가 달라. 오히려 우리가 더 부담이 돼. 만약에 이런 팀한테 진다. 그러면 금메달 못 따고 군대 가야 되고. 근데 일본한테 되죠. 개박살 나잖아. 개박살 지금 뭐 황의조 가디조고 그냥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박주영, 주맨 수많은 팬들이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미지가 실추됐었다가 그래도 지금 주맨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박주영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박시탈 2012년 런던 올림픽 일본과의 3, 4위전 4명을 제끼고 들어가서 거기서 골을 넣었던 그것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박주영이야. 기억에 남는 스트라이커가 됐죠. 일본전에서 그 박시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사실 선수들 이미지 바뀌는 거 순간입니다. 김용건 보세요. 저는 김용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1번의 강점은 분명히 역시 일본 특유의 어떤 패스워크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선수는 18번의 빡빡이 마이다. 걔는 보니까 개인기도 있고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후반전에 못 따라가더라고요. 후반전에 베트남이 헤맸어. 거기. 그래? 똑같아. 그러니까 후반전에 UAE가 딱 치고 나가니까 얘가 체력도 있어가지고 생긴 대로 딱 뛰더라고. 생긴 게 빡빡해.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제가 걔인가 보다. 그럼 걔 맞습니다. 맞아요. 걔밖에 기동력이
팍 올라간다. 눈에 튀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 느낌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일본 특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황희찬을 중심으로 전방 프레스를 가야 되고 18번 마에다를 막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나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한두 수 위인 건 사실이나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고 그리고 일본이기 때문에 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의 강점이지 약점을 말씀드릴게요. 공격 방향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좌우가 맞지 않는다. 네네네. 아하. 왼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마에다 때문 아니에요? 이 새끼가 왼쪽에서 움직이던데? 아니, 이때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에다는 제가 볼 때 전방 위주로 움직이는 선수인데 오른쪽의 공격을 거의 안 해요. 네, 왼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왼쪽에서의 11번의 엔도, 네. 13번의 이와사키 이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점이지 약점이죠. 엔도와 이와사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른쪽에 있는 풀백이나 오른쪽 윙 플레이어들이 좀 대비를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오버래핑 과감하게 올라가고 좀 조합을 맞추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문환 그리고 이제 우리 로보캅 김학범 감독이 손흥민을 사실 윙으로 쓰면서 약간 롤을 바꿔준 것 같아요. 네네. 득점보다는 밑에 지원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윙어들이 사실 수비 가담도 같이 해주고 같이 공격을 나오면 그들도 막히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이드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들이 좁은 지역에 패스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박스 그 아크서클 부근에서의 맨투맨 수비 잘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약점인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단단함과 어떤 그 패스의 정확성. 그렇지. 백보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정말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두 명의 선수를 뒀던지 우리가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민재 선수가 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든지 스토퍼로 그 앞에서 서 있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수비형들로 나오든지 아니면 조유민도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어제 경기에서 베트남전에서 올라왔어요. 상에서 들어왔을 때 한 칸 앞으로 왔었거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16번 와타나베. 이 선수가 이제 일본전에서 UA전에서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로. 키는 작지만 약간 심동훈 느낌. 얘 약간 킬러 패스를 넣더라고. 그러니까 예. 수비 사이로 넣고 이런 걸 해요. 맞아. 키는 작지만 굉장히 다부지고 빠르고 기술이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를 철저하게 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후방 지역에서 애써서 빌드업을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맞아.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금메달을 간절하지 않아. 그냥 만드는 과정이에요. 얘네는 올림픽이 목적이에요. 근데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나름의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색깔은 버리지 않을 저도 거예요. 그럴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황희찬 선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키플레이어고 앞쪽에 있는 우리 이승우 선수, 황희찬 선수 악발이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정말 보여준 만큼만 해주면 맞아. 우리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이길 수 그리고 있다.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이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했던 경기를 보면 윽박질을 넣었어요. 그래. 앞에서 지르고 뭐 거친 플레이를 그래. 해주고. 일본 우리보다 공 잘 차요. 그건 사실이야. 자명한 어쩔 수 사실이에요.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네.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심판의 휘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지만 지능적이어야 되겠죠. 괜히 카드 받고 퇴장당하면 안 그거 안 되잖아. 돼. 터프하게 밀어붙이면 맞아. 우리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베트남도 그렇게 했다며요. 베트남도 그렇게 하더라고. 네. 앞에서 계속 압박하고 뛰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자, 왜 베트남이 그랬을까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일본전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코치로서 박항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알지. 겁나 했지. 박항서 옆에서 코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이렇게 공개 있으면서 일본전이에요. 졸려 죽겠는데 이렇게 보면서 일본전 옆에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래. 일본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항서 제일 많이 해봤을 걸. 프레스. 윽박 지르자. 계속 코치했었잖아. 대한민국 대표팀. 이거 제일 많이 했을 거니까 그걸 알고 안 이렇게 거야. 나온 거야. 맞아. 우리가 이거 거칠게 가야 됩니다. 네. 애들 기살리면 안 돼. 초반에 확 질러버려. 얘네들 초반에 한 3-4번 패스가 확 들어가잖아요. 네. 기사라. 그래. 그 전에 압박해주고 지능적인 플레이 해주면서 커트해주고 파울해주고 이런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있어. 그리고 할 수 있어. 황희조가 오면 넣잖아. 막아주고 오면 넣으니까 황희조한테 그냥 공 주면 돼. 이제 황희조 그냥 넣어요. 지금 대회 폼이 여기야 여기. 네. 오면 넣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 양상에서 우리가 썸네일로 억울 한번 끌었잖아요. 전화? 네. 예. 그거 아예 없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진짜로 전화번호가 있어. 방송 때 저 황희조 선수 번호가 있고, 네. 황희조 선수가 성남에 있었을 때 엄청 인터뷰를 많이 해서 맞아.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연락도 주고받고 카톡에 연락도 주고받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하나 해봤어요. 더 얘기한 거는 네. 솔직히 말해서 어제 형이 그 마이크에다 대고 전화한 거 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어머니가 통화 중이시더라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황의조 화이팅! 황의조 화이팅! 황의조 이제 넣고, 뭐 일본 오든 좀 이렇게 좀 여기 뭐 아시아 게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사그라들면 제가 진짜 전화 연결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하자. 네,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로 그때는. 리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프리뷰 보시면 일본에 대해서 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일본 야동만 보시지 마시고 주원 형이 이제 보려고 이런 것도 잡아놨더라고. 이거 P2P 이거 보려고. 이거 왜 들고 있나 했더만 그 한마디 하려고 놈이 진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뭘 새끼야 이거 뭐 우리 그 뭐야 사운드 카드인가 뭐 이런 거 살 때 이거 준 거 아니야. 10만 포인트면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두 장 20만 포인트야. 그러냐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럼 형이 이런 거 잘 쓰잖아요. 아니 나는 그 돈으로 결제해서. 아 그래 이런 거 쓰면 더 좋죠. 공짜로? 예. 그런 거 오지 마시고 우리 프리뷰를 보고 일본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 토요일에 금메달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 보세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이 포인트 번호를 상품권 번호를 제가 볼 때 한 10개 정도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의 어떤 양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써. 네. 그 나는 왜 쓰라 그래? 그냥 해본 거야. 이 포인트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게 일련번호 상품권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